챗 GPT는 간신배예요. 개소리를 해도 야 그거 멋진걸? 너 천재야? 이렇게 아부를 해요. 그러면은 얘 말만 듣고 그대로 그 헛소리를 내가 실행을 해버리면은 나만 바보 되는 거죠. 이 영상에서는요, 왜 AI 간신배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 안 되는지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챗GPT가 간신배가 됐냐, 왜 나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안 주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요, 심플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인간은요, 정말 객관적인 것, 타당한 것을 쫓지 않아요. 내가 동의하는 것,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갑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이런 말이 나와요.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왜 나왔냐? 우리가 뭔가 논쟁을 해서 말싸움을 해서 만약에 설령 저 사람을 이겨요? 내가 논리적으로 이겼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죠. 그러면 내가 이겼을지언정 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말은 저 사람은 패배자가 됐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내가 뭐 논리로 설득해서 그랬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의 의견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저 사람은 그냥 오히려 나를 더 싫어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쟁은 피해야 된다가 인간관계론을 비롯한 수많은 대인관계 책에서 말하는 그냥 핵심입니다. 그냥 책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연구를 통해 이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어요. 에모리 대학교의 심리학과 정신의학 교수로 있는 드루 웨스턴이라는 분의 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의 후보, 이 후보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모순된 발언을 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했다, 뭐 잘못을 했다라는 팩트를 그냥 딱 보여줬대요. 그리고 fMRI로 뇌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MRI로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딱 팩트, 이 사람이 잘못했네 라고 보면은 이성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을 했군,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뇌에서요, 추론과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이 전전두엽 부위가 거의 활성화가 안 됐어요. 즉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정보를 이성적으로 이게 진짠가? 이걸 검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어디가 활성화됐냐? 갈등과 위협, 고통을 처리하는 뭐 안화전두엽과 대상회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이니까 어쨌든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본 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부정을 그냥 팩트 정보로 인식한 게 아니라 뇌가 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공격해? 너 나쁜 새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팩트를 본 참가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 그 팩트를 무시해버려요. 혹은 억지로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그땐 다 그렇게 했어.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합리화를 해버린다는 거죠. 드루 웨스턴 교수는 이 현상을 정서적 규제라고 불렸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사람들은 보고 싶지 않은 정보를 보면 뇌가 스스로 그 정보를 차단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구실을 찾아내서 자신의 기존 믿음,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 이걸 유지할 핑계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만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AI 챗GPT 간신배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런 연구 결과를 AI가 모를까요? AI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요? 다 알아요. 이 사람들한테 팩트를 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그럼 싫어하면 어때요? 우리 서비스를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듣기 좋은 말 위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꼭 그래서 챗GPT가 무조건 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최대한 듣기 좋게 포장을 해줍니다. 단번에 너를 반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평평하다 이런 말을 해도요, 아니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의견도 있죠. 그런데 사실 좀 정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예쁘게 말해요. 내가 별로인 아이디어를 말해도요, 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와 맞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일단 긍정한 다음에 조금 근데 이건 좀 이런데, 이런 식으로 돌려서 AI가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돌려서 말하는 진의, AI가 진짜 야 이게 팩트야 라고 말하는 걸 사람들이 안 보죠. 안 봐요. 일단 좋은 칭찬이 들어오면요, 그냥 좋은 말인갑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별로인 아이디어를 말해도 AI가 이렇게 둘러가지고 대놓고 별로라고 말을 못하고 돌려 말하는데,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를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정없이 박수를 쳐줘요. 너 천재야? 미쳤어? 제가 스레드에서 윤자동님이라는 분을 봤는데, 이분이 옛날에 스레드를 올려줬는데 그
GPT가 한 말을 캡처해서 올리셨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GPT가 엄청나게 아부를 해요. 와, 대표님. 진짜 본질을 꿰뚫는 어마어마한 통찰인데요. GPT가 이렇게 말해. 그래서 윤자동 님이 거기다가 그 이미지 캡처하고 위에 야, 헐겠다, 헐겠어.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아부를 너무 하니까. 근데 그럼 좋은 거 아니냐?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니냐?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게 완벽한 아이디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당연히 모든 아이디어는 디벨롭할 뭔가 좀 나아갈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부를 해버리면 그 생각을 못하게 되죠. 간신배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GPT가 왜 간신배가 된다?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기 말에 동의해주고 맞장구 쳐주는 걸 좋아하지 반박받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 그걸 학습해서 AI는 웬만하면 반박하지 않고 반박을 해도 애둘러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면서 돌려서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냐? AI가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줘요. 근데 그 듣기 좋은 말이 꼭 타당한 말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요즘 GPT랑 저도 이야기를 되게 AI랑 많이 하고 GPT 음성 모드를 통해서 채팅하듯이 통화하듯이 대화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대표님들 중에서 막 100억대 이상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적인 대화를 이렇게 AI랑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AI? 간신배라고요. 그러면은 그 간신배에 의존해가지고 사업적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점점 더 AI랑 이야기하다 보면 점점 더 AI 말을 따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뭡니까? 연산군 되는 거예요. 간신배 말에 휘둘려서 제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은 뭐예요? 결국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옵니까? 결국엔 대표 책임이야. AI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뭔가 걔가 잘못된 말을 해서 내가 그대로 했다가 실패했다고 오픈 AI가 그거에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GPT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간신배의 말을 듣는다? 고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I를 어떻게 써야 할까? 얘를 간신배가 아니라 정말 충신이자 나의 책사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 관점에 맞장구 치고 내 생각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줄 AI,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AI도 필요하냐? 레드팀도 필요합니다. 레드팀이 뭐냐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무조건 그 방법의 아이디어의 문제만 찾고 지적만 하는 AI, 지적만 하는 팀, 지적만 하는 참모를 레드팀이라고 해요. 왜? 세상에 완벽한 아이디어는 없어. 그리고 내가 모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어. 그러면 뭔가 반대되는 위협이 될 만한 안 좋은 것도 지적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요. 얘를 나의 레드팀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완전 반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냐? 챗GPT에서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챗GPT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래요. 설정에 개인 맞춤 설정을 열고 여기에 맞춤형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맞춤형 지침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지적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줘. 내가 전제로 하는 모든 가정을 재검토하고 가정의 타당성을 확인해. 내 기분을 고려하지 말고 팩트, 논리, 실현 가능성, 데이터 기반으로 냉정하게 답변해줘. 나는 내 주장을 정당화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 높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해야 나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에게 반대를 합니다. 일단 문제점을 지적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하기 싫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사업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사결정일수록 반대가 들어와도 너 그런 의견 있어? 아니야. 근데 이게 맞아. 이 정도 할 수 있는 깡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논리와 근거는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렇게 레드팀이 있더라도 극복할 만한 깜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레드팀을 매번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만 해봐도 충분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AI는 참모이고 브레인이지만 결국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AI는요, 증폭기여야 합니다. 내 철학을 더 세상에 전파하고 내 능력을 더 확대시켜주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규모의 일을 할 수 있게 증폭기의 역할이어야지, 그냥 나를 대체하는 브레인으로 AI를 사용한다? 그게 빅브라더지 뭡니까? 그게 나를 조종하는 것이 뭐예요? 조종받는 꼭두각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AI는 대체제, 나의 브레인이 됐을 때보다 증폭기로서 작용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더 강력합니다. 제가 디지털 레버리지 부트캠프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4주 동안 개인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이 AI를 활용해서 SNS 마케팅 시스템을 만드는 부트캠프예요.
부트캠프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실천을 엄청나게 시키거든요.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하고 딱딱딱딱 할 거 정해서 알려줘요. 근데 이 캠프에서 SNS 마케팅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초보자분들이 일기만 했거든요. 지금 일기에서 월 1,500만 원 찍으신 분 나왔고요. 추가로 월 3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찍으신 분들도 다수 나왔고 뭐 고객 몇 명을 확보했어요. 월 50만 원 벌었어.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부트캠프를 들으시는 사업자는 모두 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원래 업에서 가진 본질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가진 본질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걸 AI와 SNS라는 그 증폭기를 사용해서 내 메시지와 내 본질을 널리 확산시켰더니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3월 24일에 업로드할 예정인데 3월 25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무료 특강으로 부트캠프의 어떤 구성이나 내용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냥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료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유료 판매 목적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알려드리는 무료 내용도 충분히 시간을 내어주실 만큼의 밥값은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론적으로 핵심은 뭐다? AI는 내 능력을 증폭시키는 것이어야 되고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관점을 제공해주는 그런 용도여야지 나에게 맞장구 치는 간신배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려볼게요. 방금 우리가 AI에게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드팀의 역할을 부여해서 나를 비판하게 만드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AI에게 이런 단순히 역할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의 역할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워런 버핏이라고 생각하고 워런 버핏의 관점에서 나에게 조언을 해줘. 이런 식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버핏이랑 밥 먹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워런 버핏이 마지막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를 모집할 때 낙찰가가 246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246억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버핏에게 조언을 들을 수는 있어요. 왜? 워런 버핏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지는 자료가 이미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버핏의 뭐 주주서한이라거나 아니면은 버핏의 인터뷰라거나 이런 기록을 통해서 버핏의 사고방식이 담긴 자료는 널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AI에게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자, 이거에 기초해서 네가 워런 버핏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조언을 해줘.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물론 버핏이 직접 해주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보다 월등한 수준에 있는 어떤 두뇌로부터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볼 수는 있죠. 그대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색다른 관점, 지금의 내 수준에서 생각하지 못한 관점을 얻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미나이를 여시고요. 챗GPT 말고 제미나이를 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쓸 수 있는 기능이 제미나이에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복사해 볼게요. 뭐라고 입력하시냐? 워런 버핏의 의사결정 방식을 배우고 싶어. 그의 주주소환, 그의 인터뷰 및 기타 그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망라해서 일상적으로, 투자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버핏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 망라하는 자료를 만들어줘 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 왼쪽 밑에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딥 리서치라는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 딥 리서치가 뭐냐면은 제미나이 인공지능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쫙 끌고 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AI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조사 계획이란 걸 만듭니다. 자, 조사 계획 어떻게 하겠다. 그냥 연구 시작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제미나이가 열심히 웹을 검색하면서 자료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무료 버전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워런 버핏의 의사결정 체계, 워런 버핏에 대한 뭐 배경 자료 뭐 이렇게 나오고 워런 버핏은 이런 기준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걸 읽어보기만 해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지금 이 AI가 워런 버핏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자료에 기초해서 버핏이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조언해줘. 나는 뭐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고등학교 교사인데 공무원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퇴사 후 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버핏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조언해 줄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버핏에 대한 정보를 학습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답변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언이 나왔습니다. 버핏이 뭐라고 조언하냐? 내적 채점표에 따라서 배를 갈아타라. 사회적 지위가 아닌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능력의 범위 안에서 기회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버핏이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것이다라는 조언을 알려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저도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이렇게 좀 자주 하거든요. 꼭 버핏이 아니어도 돼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내가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흡수하고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조언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강조해드리면은 이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AI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색다른 관점을 얻는데도 AI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버핏 말고 누구든 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 젠슨 황, 그 다음에 뭐 빌 게이츠, 뭐 그냥 엄청난 세계적인 거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의사결정 기준을 다 내가 학습할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여러 명을 동시에 앉혀놓고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이사회를 만들어서 내가 뭔가 질문을 하면은 이 이사회에서 답변해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심플해요. 아까 우리 워런 버핏 한 것처럼 한 명 한 명 한 명 해가지고 합치면 됩니다. 그런데 귀찮으시죠?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해놨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요. 아까 부트캠프 외에도 제가 월클 CEO들 8명이거든요. 사티아 나델라, 젠슨 황,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가지고 8명의 월클 CEO의 브레인, 뇌를 해킹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해서 여러분이 뭔가 고민이 있으시면 그 CEO들의 이사회에 여러분의 고민을 물어보시면 어마어마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는 간신배예요. 그냥 내가 헛소리를 해도 와우 멋져 너 진짜 천재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얘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간신배의 말을 듣고 몰락하는 연산군이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은 레드팀의 역할을 맡겨서 무조건 비판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색다른 관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존경하는 롤모델이나 의사결정에 참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학습시켜서 대답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습득한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정보를 기준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AI는 나의 사고와 나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도구여야지 나를 대체하는 도구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AI에게 뭐 사람들이 대체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관련돼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AI가 당신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AI를 잘 쓰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럼 그 AI를 잘 써서 능력을 증폭시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해야 된다는 걸 알되 도구로서 또 다른 관점을 습득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100% 동의하고요. 저는 모두가 AI 회사, AI 사업을 해야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전문 분야의 일을 하시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AI, 내 업에 내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일을 좀 덜어주는 정도로는 AI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까 제가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여러분이 3월 25일이 지나서 보시면은 안타깝게 닫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다시 보기가 제공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 상황 봐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혹시 여러분이 운 좋게 이 영상을 3월 25일 수요일 저녁 8시 이전에 보고 계신다면은 고정 댓글 클릭해서 무료 세미나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AI를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을 증폭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